안녕하세요. 새해 결심으로 야심차게 헬스장 등록해놓고 2월부터는 잘 안 가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쪽으로요? 분명히 급한 이메일 보내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정신 차려보면 저도 모르게 유튜브를 보고 있고요. 이 좋은 습관 만들고 나쁜 습관 고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뇌과학적 답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러셀 폴드렉이 쓴 습관의 알고리즘인데요. 네. 우리 뇌가 어떻게 행동을 설계하고 습관을 만드는지 그 근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지력 부족이나 동기부여 같은 좀 막연한 이야기에서 벗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런 추상적인 개념 말고요. 네, 대신에 우리 뇌 안에서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집중하죠. 마치 우리 머릿속에 서로 다른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는 것처럼요. 두 명의 플레이어요? 네, 하나는 의식적인 목표 지향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인 습관 시스템이에요. 이 둘이 어떻게 협력하고 또 때로는 어떻게 싸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파민 같은 물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와, 머릿속에서 두 플레이어라서 싸운다니 흥미롭네요. 그럼 오늘 이 책의 핵심을 따라가면서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는지 그 뇌과학적 비밀을 함께 풀어보시죠. 우선 습관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책을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하는 선택이 200가지가 넘는데 대부분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는 순서나 출근길 운전 같은 것들이요. 제 하루의 대부분이 그냥 자동 재생되고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 자동성, 영어로는 오토메르스리라고 하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심리학의 선구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1889년에 이미 간파했거든요. 오? 그렇게 오래전에요? 네, 습관이란 특정 신호나 상황이 주어지면 의식적인 고민 없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행동을 말해요.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효율적인 단축키 같은 거죠. 단축키라니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여기서 책이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목표 지향적 행동과 습관적 행동의 차이인데요. 아, 그게 다른 건가요? 네, 유명한 쥐 실험을 예로 들면 이해가 쉬워요. 상자 안에 쥐가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도록 훈련을 시켜요. 처음에는 쥐가 먹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레버를 누르겠죠. 네, 그렇죠. 먹고 싶으니까요. 이게 바로 목표 지향적 행동이에요.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 라는 인과관계를 뇌가 학습하는 과정이죠. 네. 그런데 이 훈련을 아주 오랫동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요? 쥐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심지어 레버를 눌러도 더는 먹이가 안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레버를 누르는 거예요. 아니, 왜요? 보상이 없는데도요? 이제 쥐의 행동은 먹이라는 목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진 거죠. 그저 레버라는 시각적 자극이 누른다는 행동을 자동으로 불러일으키는 완벽한 습관으로 바뀐 겁니다. 아, 우리의 목표 지향 시스템이 꺼지고 습관 시스템이 운전대를 잡은 거죠. 와. 그러니까 처음엔 의도를 갖고 시작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목표는 사라지고 행동만 남는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생각의 습관도 비슷한 맥락이겠어요. 오래된 부부가 서로 다음 할 말을 예측해서 말을 끝맺어주는 것처럼 생각의 패턴마저 자동화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생각마저도요. 이렇게 같은 행동인데도 목표 지향적일 때랑 습관적일 때가 나뉜다는 게 신기해요. 이건 마치 우리 뇌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팀이 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실제로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정확히 보셨어요. 책에서는 뇌가 안정성, 유연성 딜레마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시스템을 진화시켰다고 설명해요. 안정성과 유연성. 네, 매일 하는 일은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안정성, 갑자기 곰이 나타나는 것 같은 새로운 상황에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유연성이니까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뇌에는 정말로 두 개의 다른 학습 및 기억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서술 기억 시스템이에요. 서술 기억 시스템이요. 네, 주로 뇌의 해마라는 부위가 담당하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사실이나 사건들을 저장하죠. 어제 저녁 뭐 먹었지? 또는 내 차 키 어디 뒀더라 같은 기억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스쿼안 시스템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네, 뇌 깊숙한 곳에 있는 기저핵이라는 부위가 중심인데 여긴 반복을 통해 자전거 타기나 악기 연주 같은 기술을 몸으로 익히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타는지 설명해봐라고 하면 말로는 어려운데 몸은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죠. 아, 그러면 그 유명한 환자 HM의 이야기가 바로 이 두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HM은 간질 치료 때문에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절제한 뒤로 새로운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매일 망하는 의사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죠. 네, 저도 그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별 모양 따라 그리기 같은 새로운 기술은 연습할수록 실력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HM 본인은 어제 제가 이런 연습을 했었나요? 라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의 몸, 그러니까 기저핵을 중심으로 한 습관 시스템은 그 기술을 정확하게 학습하고 있었던 거죠. 잠시만요. 그럼 HM 환자는 자기가 어제 그림 그리기 연습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의 근육이나 몸은 그 기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의식적인 서술 기억과 무의식적인 습관 기억이 뇌의 다른 장소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와, 반대로 헌팅턴병처럼 기저핵이 손상된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새로운 사실을
사실은 잘 외우지만 몸으로 익히는 새로운 습관이나 기술은 배우기 어려워해요. 완벽한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제 뇌 안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팀이랑 습관을 담당하는 팀이 서로 다른 사무실에서 각자 일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죠. 그럼 이 습관팀을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연료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파민인가요? 네, 바로 그 도파민이 습관 시스템의 핵심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이나 쾌락 물질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책에서는 이 통념이 사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라고 아주 강하게 지적해요. 그래요? 저도 당연히 초콜릿 먹을 때 느끼는 그 달콤한 행복감이 도파민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뇌과학자 켄트 베리지의 연구가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보상에서 오는 즐거움, 즉 라이킹 그 자체가 아니에요. 즐거움이 아니면 뭐죠? 그보다는 그 보상을 얻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 원팅과 훨씬 더 관련이 깊습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욕망이요? 그들이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르죠. 초콜릿을 먹을 때 아, 맛있다 하고 느끼는 그 순수한 즐거움은 주로 뇌의 오피오이드나 카나비노이드 같은 다른 시스템이 담당해요. 아, 도파민의 역할은 초콜릿이 미치도록 먹고 싶다는 갈망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냉장고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엔진인 셈이죠. 와, 이건 정말 새로운 사실이네요. 즐거움이랑 욕망이 뇌에서는 다른 회로를 쓴다니. 이 분리가 특히 중독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마약 중독자들이 나중에는 약물에서 더 이상 즐거움을 못 느끼면서도 강박적으로 약물을 갈망하고 찾아 헤매는 이유가 바로 이 도파민의 욕망 시스템이 폭주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즐겁진 않은데 원하기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도파민은 아주 영리한 방식으로 우리 뇌의 학습을 강화해요. 보상 예치골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요. 보상 예치골이요? 네,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보상을 받으면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돼요. 이거 좋은데 하고 뇌에 각인시키는 거죠. 네네. 반대로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보상이 안 나오면 도파민 분비가 뚝 떨어져요. 실망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클수록 도파민이 더 강하게 반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 뇌는 바로 이 예측과 실제의 차이, 즉 오류 신호를 통해서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배우고 그 행동을 점점 더 강력한 습관으로 굳히게 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도파민 시스템이 습관을 만드는데 정말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게 습관을 깨기 어려운 이유와도 직결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에 도달했네요. 왜 한번 만들어진 습관은 그렇게 깨기 어려울까? 책의 원제이기도 한 하트브레이크처럼요. 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한 번 형성된 습관은 뇌에서 완전히 삭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삭제가 안 된다고요? 그럼 제가 몇 년 전에 겨우 끊었던 나쁜 습관이 그냥 뇌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가요? 그건 좀 절망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뇌 속의 습관 회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습관에 의해 단지 억제될 뿐이에요. 억제된다? 네, 마치 컴퓨터 파일을 휴지통에 넣어도 복구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옛날 습관이 만들어졌던 익숙한 장소에 돌아가면 억눌려 있던 옛 습관이 아주 쉽게 되살아나는 재출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위치를 잠시 꺼둔 것일 뿐 언제든 다시 켤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책에 나오는 쥐 실험이 이 현상을 정말 소름 끼치게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실험이었죠? 레버 A를 누르며 먹이가 나오는 훈련을 받은 쥐에게 더 이상 먹이를 안 주면 결국 쥐가 레버 누르기를 포기하잖아요. 네, 습관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로 그 상태에서 연구자가 먹이 딱 하나만 상자 안에 공짜로 툭 던져주면 쥐가 갑자기 미친 듯이 다시 레버 A를 누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완전히 잊은 줄 알았던 습관이 단 하나의 신호만으로 순식간에 부활하는 거죠. 맞아요. 그 실험이 바로 우리가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할 때 단순히 그 행동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습관과 연결된 신경회로는 여전히 뇌 속에 잠자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습관이 상황이나 맥락과 아주 강하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특정 장소나 시간에만 나타나는 습관 같은 거요? 네, 예를 들어 몇 달간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옛날에 담배 피우던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에 가면 참을 수 없는 흡연 욕구를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죠. 여행지에서는 담배 생각이 안 나다가도 집에 돌아와 늘 담배를 피우던 그 의자에 앉는 순간 욕구가 폭발하는 것처럼요. 환경이라는 강력한 방아쇠가 잠자던 습관을 깨우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정말 놀랍네요. 습관이라는 게 그냥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효율성을 위해 구축한 정교한 자동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동성 때문에 한번 굳어지면 바꾸기가 너무나 어렵고 심지어 뇌에서 사라지지도 않고 억제될 뿐이라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우리 뇌와 무작정 싸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걸 역이용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는 거죠. 뇌랑 싸우지 말고 뇌를 이용하라. 네, 의지력으로 꾹 참는 대신에 습관을 유발하는 환경 자체를 바꿔버리거나 나쁜 습관을 대체할 만한 더 매력적인 새 습관을 설계하는 식으로요. 뇌과학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책에서는 의식적으로 지도를 보며 길을 찾는 모델 기반 학습과 매일 출근하는 길을 무의식적으로 운전하는 모델 프리 학습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목표 지향과 습관이죠.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청취자님의 행동 중 어떤 것이 진짜 지도를 보고 내린 결정이었고 어떤 것이 그저 뇌의 자동 함법 장치에 맡겨진 결과였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내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믿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 뇌가 만들어 놓은 정교한 습관의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